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자산운용 일부 이트레이딩 팀의 한만규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희입니다. 네, 저번 주 이제 환율 동향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큰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11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이었는데 FOMC 회의에 모든 시장이 이제 집중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시장이 기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 아시아 및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뭐 저도 기분도 좋았고 저희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위험회피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그 결과 이제 환율이 조금 하락 안정됐었습니다. 뭐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 자산인 달러 수요보다 이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환율은 좀 하락 안정되는 모양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번 주 중반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도 있었고 미국 이제 파월 의장이 FOMC 전에도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환율이 조금 상승하다가 결국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을 확인하게 되었죠.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고 그 영국의 BOE도 이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맞물려서 환율은 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금요일이죠. 이제 주 마지막에는 그래도 어찌됐든 긴장했던 이벤트가 좀 해소되면서 좀 살짝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되었던 한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벤트로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이벤트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8월 미국 중간 선거 네, 관련해서 맞습니다.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많이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 행사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8일이고 한국 시간으로 이제 9일부터 시작이 될 건데 미드텀이라고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이제 선거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는 상원 쪽에서는 전체 의석의 3분의 1, 그러니까 35석이 바뀌고 네. 그다음 미국 하원은 435명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미국 주지사도 있고요. 주지사도 한 39개 주가 주지사, 뭐 지방정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다 싹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정치 행사 중에 하나다. 네.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공화당은 약간 박빙인 것 같아요. 49 대 49. 근데 이제 네. 두 석이 누가 가져갈 거냐라는 건데 지금 분위기는 약간 공화당 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원도 좀 우세하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한 20석 이상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원이나 하원 모두 공화당이 좀 압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이 5개 주를 더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그렇죠. 환율에 예. 어떤 혹시 영향을 네, 줄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화당이 만약에 승리한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은 민주당이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대통령은 민주당인데 의회는 공화당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예. 없겠죠. 왜냐하면 재정 정책도 그렇고 정책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남은 2년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시장 예상대로 공화당이 의회 그리고 주지사를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미국 정책 그리고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달러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더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이제 10월 네. 소비자 물가 발표가 네. 되는데 어떻게 혹시 보실까요? 네. 네, 지금 11월 10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미국의 10월 달 소비자 물가 발표될 예정인데 전체 소비자 물가와 근원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로는 0.7%, 그 지난달에 0.6이기 때문에 0.7% 오른다는 거는 지난달보다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전년 동월 대비로는 8.2에서 8.0%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작년 4분기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비로 0.5%,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물가 지표 자체가 지난 9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라고 아마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다만 물가가 높을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시장도 예상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FMC에서 파월 의장도 물가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목표금리, 최종 목표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10월달 소비자 물가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물가 상승에 따라서 뭐 이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거야 이런 거는 이미 지난주 FOMC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연준의 정책이나 아니면은 시장 금리를 아마 뭐 급등하게 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주 FOMC 결과를 통해서 연준의 목표 금리는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 주 나오는 이제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연준의 정책 금리를 확인하는 그런 결과를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이번 주 환율 전망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사실 FOMC가 상당히 경계 심리가 좀 커서 그동안에 이제 FOMC 앞두고는 이제 불안감, 그다음 FOMC 끝나고 나서 연준이 더 세게 나오는구나라는 불안감 때문에 올랐다가 끝에는 좀 내려왔거든요. 네네. 뭐 이번 주에 또 중간 선거도 사실상 달러는 약세 요인이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달러 강세 압력은 좀 약해질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영국 파운더가 좀 하락을 했고 네네네. 그다음에 최근 뭐 중국의 봉쇄 얘기들, 그다음에 북한 도발 얘기들 이런 이제 지정학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환율을 좀 내려오게 하는데 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맞물린 거죠. 달러 강세 기대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원화를 강세를 유도할 만한 변수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도 환율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달러 환율은 하단은 1,405원에서 상단은 1,435원 정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유로 환율은 1,385원에서 1,315원, 그리고 원엔 환율은 945원에서 975원 정도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